100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자,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서희수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봄이 네.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바깥 활동도 많이 하시고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또 허리 통증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 봄꽃 축제에 가시려고 이 밖에 나가시려고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엄두도 못 내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네. 이 정도로 이제 허리 통증은 흔한 질환인데요. 통계에 따르면은 전 인류의 80% 이상이 평생 허리 통증을 겪는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 1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이 디스크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허리에 신경관이 좁아지는 협착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요. 이 후관절염이라고 해서 이 뒤쪽에도 이 허리에도 관절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후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서서 방송을 2시간 정도 하다 보면 허리가 슬슬 아파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좀 허리 건강을 체크해봐야 될 나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3가지 대표적인 질병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그걸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디스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워낙에 흔한 질환이죠. 네, 맞습니다. 예. 흔히 허리가 아프네, 물건 들다가 허리가 아프실 경우에 아이고 나 디스크 걸렸나 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디스크가 사실은 병명이 아닙니다. 정확한 병명은 디스크 손상이라고 하고요. 네. 디스크는 원래 척추가 이게 뼈가 이렇게 여러 벽돌을 쌓아놓은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 벽돌 사이에는 말랑말랑한 이 완충작용을 해주는 물질이에요. 네. 제가 그림으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척추에서 이렇게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의 구조를 저희가 그려놓은 거거든요. 네. 우리 단팥빵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 빵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말랑말랑한 그 수액이라는 그 젤리 같은 물질이 있고요. 디스크의 주변은 섬유륜이라고 해서 젤리가 안에서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겉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드시거나 안 좋은 자세로 오래 계시거나 과도한 힘을 많이 받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이 뒤쪽으로 터져 나와요. 이 뒤쪽에 섬유윤이라고 되어 있는 구조물이 터지면서 속에 단팥빵의 내용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이 바로 디스크 손상, 디스크 질환이 되겠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디스크가 제가 완충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면 아프겠죠. 그쵸. 그래서 디스크 질환의 정확한 명칭은 디스크 손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디스크가 있을 때 이제 증상이 또 좀 궁금합니다. 일단 네, 뭐 맞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통증일까요? 예. 허리가 아픈 거는 당연하겠고요. 네. 우리 디스크가 어디에 있습니까? 허리에 있죠. 그쵸. 그러니까 디스크의 그 뒤쪽이 터지면서 안에 물질이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수하려고 할 때 허리가 아파서 구부리지 못하신다든지 혹은 어르신들 어떻게 아프세요 물어보면 앉았다 일어날 때 한 5분 걸린다고 하세요. 아구 하시면서 잘 못 일어나시는 거죠. 예. 이걸 바로 디스크성 요통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디스크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좌골 신경통 혹은 방사통이라고 하는 그 통증이 있어요. 제가 그림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아까 디스크가 척추신경을 누르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디스크의 단계입니다. 이 겉에 있는 테두리가 서서히 찢어지면서 네. 안에 수액이라는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것인데요. 이 내용물이 흘러나와서 이 척추신경을 건드려요. 그러면은 이 척추신경은 허리에서 나와서 다리 전체를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뒤쪽이 당긴다 혹은 이 뒤에 피부가 따끔따끔하다. 뭐 개중에 심한 분들은 이 발가락이 잘 안 올라가고 이 뒤쪽이
마치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따가워서 못 견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네. 디스크는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다리 뒤쪽으로 당기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허리뿐만이 아니라 다리 뒤쪽에 당김 증상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설명하는 이런 증상이 혹시 있으셨다면 나도 디스크인지 아닌지 좀 의심을 해보시고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터져서 튀어나온 디스크는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수술해야 될까요? 한번 제가 검사를 보면서 네. MRI 검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검사 결과인데 왼쪽 오른쪽 모두 다 디스크 사진이거든요. 네. 이 정상 척추뼈의 디스크는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신경관이 척추관이 있는데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꽉 누르고 있어요. 많이 튀어나왔네요. 예, 많이 튀어나와서 마치 뭘 누르고 있는 것 같죠. 이 오른쪽 그림에서도 정상 척추관이 이렇게 깨끗하게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네. 튀어나온 디스크가 이 오른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어서 누르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일단 저걸 좀 네. 치워줘야 네네. 시원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내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니까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실제로도 다양한 그런 디스크 치료를 하는 치료가 개발이 돼 있어요. 네. 이 작은 침 같은 것을 넣어서 작은 카테터라는 바늘을 넣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태워주는 그 고주파로 태워주는 그런 치료도 개발이 되어 있고 인공 디스크를 넣어서 이 튀어나온 디스크를 대체하는 그런 수술도 개발이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그 치료들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디스크 치료를 결정하시기 전에 앞서서 꼭 알고 계셔야 될 디스크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또 어떤 거죠? 조금 전의 사진이 예. 여긴 아까 보여드린 이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온 사진이고요. 왼쪽은 내시경으로 디스크를 제거를 해주는 수술이나 시술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은 인공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디스크 모양을 본땄죠. 그래서 디스크가 그 기능을 못하는 인공 디스크를 집어넣어서 모션도 좀 준다 해서 개발이 된 이런 수술들이 여러 가지가 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치료들을 결정하시기에 앞서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눈을 크게 뜨시고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나도 허리가 좀 불편했는데 혹시 디스크인가? 아니면 협착증인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주저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생방송 도중에 서희선 원장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시술이나 수술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디스크의 특징도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네. 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니까 아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디스크의 통증의 원인은 이 누르는 물리적인 압박이 아니라 염증이라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이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왼쪽 그림은 정상 허리고요. 정상 허리를 찍으면 이렇게 시원하게 척추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디스크도 그러네요. 제자리에 다 잘 들어가 있죠. 네. 마치 뼈 안에 이 안고빵, 그 단팥빵이 있는 것처럼 쿠션 역할을 해주게 잘 있는데요. 네. 오른쪽 그림의 디스크는 툭 튀어나와서 척추를 누르고 있어요. 네. 이것만 보면은 이놈을 갖다가 이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스웨덴의 이 구텐베르크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 디스크의 주된 증상은 물리적인, 그러니까 신경을 누르는 압박이 아니라 바로 척추신경의 염증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어떤 말씀인지 제가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네. 우리 디스크가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온 디스크가 누른다고 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튀어나온 디스크의 수액 성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안고빵의 그 말랑말랑한 부분 있잖아요. 그 내용물이 튀어나와서 네. 신경에 닿으면은 그것 자체가 강한 염증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압박을 제거를 할 것이 아니라 신경불의 염증을 제거를 해야지 디스크의 어떤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논문이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MRI를 쭉 검사를 해봤어요. 디스크 환자분들을. 그런데 디스크가 조금만 튀어나왔는데 많이 아픈 분도 계시고 그쵸. 정말 많이 튀어나와서 못 움직이실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아프다. 그냥 뭐 좀 뻣뻣한 정도지 안 아프다라고 네.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와 이 진행자님의 MRI를 만약에 찍었다 그러면은 두 분이 다 멀쩡한데 디스크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 멀쩡할 수도 있고 약간 그 튀어나온 것과 증상은 좀 별개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돼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특징이 있어요. 디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치료를 안 하고 놔뒀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연 경과를 또 연구한 논문이 있거든요. 이 도쿄 대학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인데요. 탈출된 디스크, 그러니까 튀어나온 디스크를 관찰을 했을 때 한 60% 이상은 저절로 크기가 감소하더란 겁니다. 60% 이상 크기가 저절로 줄어들고요. 더 좀 신기한 것은 이 중에 한 13%,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디스크 크기가 감소하고 이 중에 10명 중에 한 명 이상은 흔적도 없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아, 저절로요? 예, 이거 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 튀어나온 디스크가요.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굳이 제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네요. 예, 이것을 왜 그런지 또 중국이나 이 미국에서 여러 연구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튀어나온 디스크가 일단 혈액에 닿지 않습니까? 혈류에 닿으면은 우리 인체 백혈구라든지 이 면역 반응에 의해서 자연히 분해되고 소실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튀어나온 디스크는 저절로 흡수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그 연구 결과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 마지막 디스크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왜 디스크가 이제 디스크의 파열을 보기 위해서 조영제를 넣어서 하는 검사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뭐 디스크 조영술 혹은 조영제 검사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의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정형외과 교실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디스크 조영술 검사를 하고 5년, 10년이 지나서 이 환자분들이 잘 쓰고 있는지, 허리를 잘 쓰고 있는지 검사를 해봤어요. 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요. 디스크가 이상이 없었던 분들조차도 그 작은 바늘을 디스크에 찌르는 검사를 한 경우에 네. 한 5년, 10년 지나서 다 디스크가 퇴행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더 무서운 건 그 바늘을 찌른 그 자리를 따라서 퇴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치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노터치,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디스크를 함부로 건드리면은 당장은 좋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인공 디스크 수술이나 이런 어떤 수술을 했을 경우에 이 인공 디스크 수술했을 때 이 파열된 디스크의 그 마디 외에 인접 마디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인접 분절로 과도한 힘이 가해져가지고 그렇죠. 디스크의 퇴행이 자꾸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변으로. 예, 맞습니다. 우리 한 마디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마디를 오히려 장기적으로 희생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디스크의 특징 요약을 하면은 이 증상이 물리적인 압박이 아니라 염증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올수록 오히려 더 잘 없어진다라는 게 되겠고요. 네. 세 번째는 디스크의 치료는 하되 디스크를 직접 건드리는 어떤 시술이나 수술 뭐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존에 이제 허리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고정적인 관념을 네. 좀 깨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저희 서희수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질병 1위, 척추 질환,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방송 보시다가 고민이나 또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장님, 이 네. 디스크가 터져 나왔지만 통증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네네. 뭐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네. 또 마비가 온다면 굉장히 이건 좀 위험하잖아요. 당연하죠.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기를
이제 디스크는 통증이 있어도 함부로 수술을 하지 말라. 네. 혹은 함부로 디스크를 건드리는 시술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수술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아닙니다. 네네네. 디스크가 수술이 응급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마미총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디스크가 너무 튀어나와서 신경의 여러 다발을 동시에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갑자기 양 다리에 힘이 쫙 빠져요. 네.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 돌아오지를 않고 점점 악화되면서 대소변 장애가 생깁니다. 즉 내가 내 마음대로 소변을 볼 수 없이 그냥 그 대소변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너무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예. 이때는 응급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맞고요. 네. 이런 증상 외에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정말 끊어질 듯 아프거나 다리 뒤쪽으로 저리는 통증 때문에 발가락도 움직이기 힘든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막 악화되는 상태가 아니면 네. 응급수술이나 어떤 시술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좀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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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대전인데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예, 65세고요. 네. 어떤 점이 불편하시고? 예. 예, 한 20년 전부터 협착증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지금은 협착증인지 디스크인지 확실히 모르고요. 아, 네네. 근데 한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 뒤에가 자꾸 땡기고 오금쟁이가 땡기고 지금은 뒤꿈치까지 막 누르면 아프고 찌릿찌릿하거든요. 밤에 잘 때도 네. 막 시리고요. 아이고, 혹시 뭐 검사나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 통증 클리닉인가 거기 가서 정기침 맞아봤어요. 아, 예. 검사도 해보셨나요? 검사는 아니고요. 아, 그냥 네네. 치료 목적으로. 아, 예.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네. 일단 침이라든지 어떤 통증 치료를 하시기에 앞서서 네.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디스크와 협착증 아까 어떤 것인지 모르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디스크와 협착증이 다르면서도 같은 병이기 때문에 조금 이걸 겹치는 부분은 있는데요. 치료 방법이 미세하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협착증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요. 예. 많은 분들이 디스크와 협착증을 좀 혼동을 하세요. 네. 근본적인 거는 같은 질환이지만 치료 방법이나 양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전화 주신 분의 어떤 연세나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하면은 단순 디스크보다는 척추 신경관이 막히는 협착증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때 이제 다리 뒤가 당기거나 저리거나 뭐 오래 걸으면은 걷기 힘들고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확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협착증으로 한 20년 앓다가 요즘에 조금 더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기존의 협착증에 디스크 손상이 추가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더 좀 더 침습적인 치료나 다른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가까운 전문 병원에 가셔서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고 그에 따른 치료 방법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또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실시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 건강엔 한경으로도 많이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서희수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척추 질환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불편한 허리 때문에 너무 고민인 분들, 또 괴로운 분들 계시다면 병원 가시기 전에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70대 아버님께서 또 이런 상담 전화를 주셨어요.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부담스러운데 어떤 다른 방법이 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네. 남겨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협착증이라는 것은 척추관이 말 그대로 좁아지는 질환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신경에 가는 구멍이 이렇게 막히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은 협착을 풀어줘야지, 그러니까 협착을 풀어주는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지 내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협착증의 주된 원인도 협착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장 어떤 큰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기보다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주변 구조물을 조금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협착증으로 한 마디를 치료를 하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옆 마디가 같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이따가 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조금 더 이런 궁금증이 더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전화 문의 주신 분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산하고부터 허리 통증이 가끔 있었는데 요즘 들어 좀 심해졌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 여성분들이 임신 출산 후에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임신하시게 되면은 허리가 좀 체중이 늘면서 이 배 모양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볼록해지지 않습니까?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디스크에 좀 더 과도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심지어 임신 도중에 터진다든지 그래서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출산을 한 경우에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한 번 손상된 디스크가 제자리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임신하셨을 때 이 악화된 디스크가 아이가 나온 후라 하더라도 출산 후라 하더라도 올바로 치료되지 않으면 고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옳은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 자세에 대해서도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60대 여성분의 사연이고요. 허리 통증이 오래됐는데 수술부터 시술까지 안 해본 치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굉장히 좀 힘드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리 통증, 그러니까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요. 우울증 약을 한 번씩은 다 드시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진료할 때 보면은 들어오실 때 벌써 이렇게 구부리고 오세요. 그래서 얼굴에 정말 인상부터 해서 너무 고되다라고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 보면 뭐 기본적인 시술은 몇 번 다 받으셨습니다. 수술까지 받은 분도 계신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리 질환은 한 번에 뭘 빨리 내가 해결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 번의 큰 수술이나 시술보다는 올바른 자세나 생활 습관 그리고 몸에 디스크라든지 신경에 해가 되지 않는 다양한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쭉 관리를 해나가시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관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개는 좋아집니다. 수술 없이 대개는 좋아지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믿고 나 스스로를 믿고 의료진을 믿고 조금 따라오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한 번 치료하고 끝이 아니라 건강하게 또 허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들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건강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저희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80인데요. 네,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저희 서희수 원장님께 직접 질문해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목이 허벅지 있는 데까지 다 아파갖고 MRI 찍었더니 허리가 디스크고 협착증인데요. 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저 설악에 가서 국제병원에서 이제 그 시술인가 봐요. 아, 예, 예. 시술인가 수술인가 물어봤더니 요즘은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서 해주더라고요. 네. 그게 시술인가 봐요. 네. 근데 이렇게 아파요. 걸어 다닐 수가 없이. 아, 네. 다리 네. 복통씨 있는데 우회하고 허벅지 푹 들어간 데하고 네. 이렇게 아프니까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마침 지금 텔레비에 나오기를 선생님 전화 드려봤어요. 아, 예. 아이고, 연세가 80세신데 너무 정정하십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아마 치료해 주신 선생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치료를 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때 받으셨던 그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좀 제가 실례일 수 있겠고요. 네.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 협착증과 디스크가 다 있다고 하셨는데 네. 협착증에서 흔히 많이 하는 협착을 풀어주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시술들이 장점이 또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이따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에 어떤 협착을 풀어주는 시술보다는 내 어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그 주변을 강화하는 그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또 하나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5세인데요. 네, 65세시고요.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신지 저희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네. 걷는데 갑자기 허벅지하고 무릎하고 종아리 저기 무릎 쪽 바깥쪽이 막 당기면서 걷질 못하겠어요. 네. 혹시 그래가지고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를 이렇게 받고 효과도 없고 해가지고 네. MRI를 찍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4, 5번 위초간에 추간판 탈출했대요. 아, 네네. 그 치료는 받아보셨어요? 그리고 꼬리뼈 주사 한 번 맞고 네. 어젠가 그제 허리에다 놓는 주사를 맞았어요. 아, 근데 막 예. 허벅지가 막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4, 5번 그 추간판 탈출증이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디스크입니다. 추간판이 디스크의 다른 용어거든요. 그래서 아마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아프신 것 같아요. 이때는 일단 염증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염 주사라든지 주변 근육이나 이런 허리를 지지하는 기둥을 좀 강화하는 그런 재생 주사라든지 그런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치료를 하셔도 계속 아프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또 낫지 않는 어떤 생활 습관 병과 노화이기 때문에 한 번에 나으실 수 없어서 좋은 자세가 있어요. 이때 유지하는 좋은 자세가. 그 좋은 자세는 제가 한번 지금 설명을 막 드리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좋습니다. 네. 예, 저희가 잠시 후 또 방송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들 또 많은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좀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권유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허리 디스크를 이제 치료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텐데 아주 네. 중요한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네. 방법으로 치료를 시작해야 네. 될까요? 많은 분들께서 허리 디스크는 이게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걸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한 번에 그렇게 제거를 해서 좋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네. 오히려 더 악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디스크에 좋은 올바른 자세가 있어요. 네네. 이 디스크는 내가 나쁜 자세를 오래 쌓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 번에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좀 오래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네. 제가 한번 사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왼쪽에 정상 사진을 보시면
척추뼈가 이렇게 S라인으로 휘어 있습니다. S라인으로 이렇게 알파벳 C자 커브로 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체중에 찍어 눌러도 완충 작용이 잘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디스크 환자분의 허리를 보시면 일자예요. 일자네요. 그렇죠. 일자로 수직으로 체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디스크가 못 버티고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제일 좋은 운동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좀 모양이 조금 그래서 죄송한데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누워서 하셔도 되고 서서 하셔도 됩니다. 일단 까치발을 드시고 같이 까치발. 한번 다 따라해 보세요. 네. 까치발을 드시고 배를 내미세요. 제가 배를 좀 내밀고. 배가 나와서 더 많이 나와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까치발을 드셔야지 배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 자세 운동을 하면은 분명히 지금 보시는 분 중에 우둑하고 소리가 나신 분이 느낌이 있을 네네. 거예요. 뻐근하네요. 맞습니다. 이 자세가 왜 좋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세를 유지하시면은 원래대로 이 디스크에서 일자였던 허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왼쪽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러면은 뒤쪽으로 터져 나왔던 디스크가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터져 나온 디스크끼리 서로 붙게 돼요. 회복이 됩니다. 이 자세를 오래 장기간 유지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이거를 제고를 해도 이런 자세 교정이 되고 어떤 내 스스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도로 튀어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네. 올바른 자세, 이 까치발 들고 배를 쭉 내미는 배치기 쭉. 동작을 유지하시는 것이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걸 꼭 유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치료법은 소염 주사나 재생 주사라고 해서 이 염증, 아까 제가 디스크는 신경 압박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 이 염증, 신경뿌리에 생기는 염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튀어나온 디스크가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염증 조절을 하는 주사나 혹은 주변 조직을 강화하는 재생 주사를 맞으시되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은 디스크를 직접 건드리는 시술은 조금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튀어나온 디스크가 이걸 빨리 제거를 한다는 욕심이나 어떤 급함 때문에 디스크를 건드리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5년, 10년 후에 그게 곱하기 한 몇 배가 돼가지고 더 안 좋게 돌아옵니다. 네. 오히려 디스크를 더 퇴행을 시키기 때문에 디스크를 직접 건드리는 수술이나 시술에 조금 유혹이 있으실 수 있어요. 빨리 낫고 그렇죠. 싶잖아요. 빨리 내가 맞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유혹을 좀 견디시고 어떤 좋은 자세와 뭐 이런 신경뿌리의 염증을 조절하는 소염 주사나 재생 주사 이런 거를 꾸준하게 반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네. 아까 보여줬던 그 운동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세 번째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스크 치료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반복입니다. 반복. 우리 환자분들 아파서 오시면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귀가 팔랑팔랑하세요. 누구는 여기에서 어떤 치료에서 좋아졌더라, 누구는 여기에서 좋아졌더라 많이들 맞아요. 하시는데요. 예. 그렇게 너무 이렇게 이 사람이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해서 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건 아니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한 번에 어떤 내가 탁 나아야지란 것보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평생 관리하고 이런 꾸준한 운동이나 자세를 유지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장기적으로 건강한 허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디스크의 이제 좋은 자세까지 지금 네.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평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좀 내가 꾸준히 해가는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찾아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혈관도 좁아지고 막히기도 하는데 척추관도 이 나이가 들면서 좀 좁아질 수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아까 이제 몇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개 50대 이전에는 50세 이전에는 디스크가 많고 50세 이후에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환이 많습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은 말 그대로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지는 질환이에요.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왼쪽에 여기서는 아까는 제가 이 디스크 구조물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협착증은 앞쪽의 디스크뿐만 아니라 뒤쪽의 후관절, 뭐 후방 관절 혹은 후관절이라고 하는 마디가 나이가 드시면서 굵어집니다. 왜 어머님들 나이 연세 드시면 손가락 굵어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네. 여기도 관절이 나이 드시면서 굵어져요. 그리고 뒤쪽에 황색 인대라고 하는 이 지지물이 하나 있거든요. 뒤를 받쳐주는 인대도 연세가 드시면서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물, 디스크, 후관절, 황색 인대가 모두 두꺼워지고 튀어나와서
신경관을 눌러 이렇게 협착을 일으키는 질환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고요. 네. 한번 제가 다음 사진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정면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를 허리를 갖다가 네. 이렇게 이 수직으로 자른 단면입니다. 예. 그러면 정상 허리는 MRI상이나 모식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시원하게 척추 공간이 시원하게 있습니다. 이 보기에도 왜 디스크도 누르지 않고 시원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협착이 발생을 하면은 디스크도 튀어나오고 이 뒤에 있는 관절도 두꺼워지고 이 황색 인대라고 하는 인대도 비유 이렇게 뚱뚱해지기 때문에 신경이 꽉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협착증은 신경관이 막히는 질환이다. 디스크랑은 달리 디스크만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뒤쪽 구조물도 두꺼워져서 이 신경관을 누르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디스크랑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네. 이제 살펴봤어도 세 가지 구조물이 척추관을 좁히는 그런 소견을 나타내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디스크와는 증상도 좀 확연히 다른 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디스크가 이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증상이 있어요. 바로 간헐적 파행입니다. 네.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이제 환자분이 계신데요. 오래 걷다 보면은 갑자기 다리 뒤쪽이 당기고 저리는 거예요. 당기고 저려서 한숨을 푹 내쉬고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잠깐 쉬면은 또 좀 증상이 완화돼서 걸으시는 거고.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걷다가 허리 구부려서 쉬셔야 되고 또 걷다가 허리 뒤가 당기거나 찌릿찌릿 전기가 온 듯이 하거나 감각이 이상해서 발바닥에 껌이 붙어 있는 느낌이 있다든지 네. 혹은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쥐가 난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걷다가 쉬는 증상이 반복되는 것을 바로 간헐적 파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고요. 네. 만약 이 증상이 없다, 그러면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증상적인 면에서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확연하게 다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서희수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질병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고민이나 궁금증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8이에요. 78세시고요. 목소리는 굉장히 기운차신데 예, 어떤 점이 또 불편하시고 고민이신지 저희 원장님께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작년에 한 4개월 동안 네, 여태 건강하게 살았는데 4개월 동안 허리가 굉장히 통증이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걸음을 잘 못 걷고 그래가지고 이 통증 때문에 병원을 갔어요. 통증 클리너 병원을 갔거든요. 네, 병원에 가가지고 가봤더니 사진을 찍어가지고 갔더니 협착증 시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 정식 주사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예. 그 정식 주사 치료를 3번 받았어요. 네. 받으니까 통증이 싹 없어졌거든요. 아, 네. 없어졌는데 등에서부터 쭉 내려온 뼈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뼈 양쪽으로 통증은 완전히 없어지고 거기가 먹먹해요. 아, 네, 네. 이렇게 먹먹하고 다리 종아리가 먹먹하고요. 아,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고요. 아, 예, 잘 물어보셨습니다. 이 환자분들께서 이제 염증 주사라든지 혹은 이 뒤에 치료하는 증식 주사를 협착증 때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때 저린 증상 그런 통증은 좋아지는데 이 뒤쪽으로 저린 증상이 오래 남는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협착증이 있는 분은 신경관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튀어나온 디스크가 염증이 좀 조절이 되면 증상이 금방 풀려요. 근데 협착증은 그 디스크로 인한 염증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이 눌려 있는 자체가 어떤 그 주위의 혈액 공급이나 뇌촉수액이 잘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돼요. 그래서 회복이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는 치료하면은 금방 쭉 좋아지는 반면에
협착증은 주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좀 좋아져도 뒤에 당기는 이런 증상들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꼭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까치발 들고 배 미는 동작을 꾸준히 하시면은 대개 한 3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면 말씀하신 증상이 없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가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척추관 협착증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 검사 소견에서도 확연히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신경관이 좀 확 막혀 있는 게 화면으로도 보이나요? 네, 맞습니다. 네. MRI를 찍으면은요, 척추관이 확 좁아져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막혀 있는 내 척추관을 보면은 놀라세요. 막 불안해하시고 놀라시고 네. 고민, 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번 검사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은 정상 허리거든요. MRI에서 보면 하얗게 시원하게 이제 네. 척추관이 넓어져 있죠. 이렇게 시원하게 넓어져 있는데 협착증이 심한 분들은 디스크도 튀어나오고 뒤쪽에 후관절이나 황색인데도 비우돼서 터널이 좁아집니다. 앞뒤로 다 뭔가가 그렇죠, 좀 그렇죠. 나와 있네요. 이 정말 왕복 그 한 예. 4차선 도로가 왕복 한 1, 2차선 좁은 도로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그러면은 이걸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되셨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빨리 뚫어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이걸 빨리 네. 왕복 8차선으로 뻥 뚫어드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협착증이 근본적인 내 증상의 협착증의 원인이 협착이 아니에요. 놀랍죠? 척추관 협착증이 병명인데 원인은 협착이 아니다. 이걸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어떻게 네. 또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많이들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근본적인 해결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척추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이걸 빨리 풀어주는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협착증의 중요한 특징 때문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척추관 협착증에서 이 협착의 정도와 증상의 정도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협착과 증상은 별개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 논문에서 MRI상 협착이 심해도 증상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 60세 이상 노인분들을 요즘은 60세를 노인이라고 칭하기는 어렵지만 60세 이상 분들을 무작위로 선별해서 보면은 이런 협착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네. 증상이 없는 분들이 많고요. 일본의 이제 와카야마 대학에서 정형외과 교실에서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 척추관이 막혀 있는 분들 중에서도 3분의 2 이상 막힌 고도의 아주 심한 협착증 있죠. 아주 초기, 중기, 말기에서 이 정도면 말기의 심한 협착증이에요. 3분의 2가 막혔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의 단 17.5%에서만 간헐적 파행이라는 증상이 있었어요. 바꿔 말하면은 이런 고도의 3분의 2 이상 신경관이 막혀 있는 이런 분들의 한 83%는 증상의 무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착과 증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협착을 풀어주는 어떤 시술이나 이런 것은 초점이 좀 잘못된 거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협착의 통증의 원인이 협착이 아니라면은 도대체 왜 아픈 것이냐? 그러니까요. 예, 좀 말장난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말씀드리자면 간헐적 파행이라는 협착증의 증상은 좁아진 척추관 때문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디스크가 튀어나왔는데 마침 나이가 들고 해서 뒤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더 아픈 것이지 네.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한번 비유를 드자면은 우리가 엔진이 고장난 차를 운전하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이 고장난 차를 운전하다 꽝 사고가 났는데 마침 범퍼가 없는 차였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크게 다치면은 그게 엔진 고장 때문일까요? 범퍼가 없어서일까요? 좀 어렵죠? 그래도 엔진 고장인가요? 맞습니다. 예. 엔진 고장이 바로 원인이 디스크인 거고요. 이 범퍼가 없는 거, 협착증은 엔진 고장으로 사고가 났는데 하필
범퍼가 없기 때문에 더 사고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협착증에서의 그 협착은 디스크 병변이나 이런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염증이 생기고 눌리는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지 근본 원인이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협착을 근본 원인이 아닌 거를 협착만 풀어준다고 하는 다양한 시술이나 수술은 오히려 거기에 이제 뭐 스테로이드나 이런 좀 몸에 장기적으로 해로운 물질들을 자꾸 집어넣게 돼서 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을 네. 꼭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기존에 저희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희수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 그리고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고민과 궁금증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증상이 협착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협착증 치료를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야 될까요? 일단은 협착증 좁아진 거는 그냥 네. 현상이지 이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지 그게 네.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앞쪽의 디스크와 뒤쪽의 후 관절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네. 아까 앞에 디스크가 있고 그다음 신경관이 있고 뒤에 후 관절이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 디스크를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잠깐 살펴보면은요. 네.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 다리 저린 증상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자꾸 허리를 숙이려고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척추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숙이면은 그 간헐적 파행이 좀 좋아집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숙이잖아요.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면은 이렇게 디스크가 더 튀어나오게 돼서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운동과 마찬가지로 허리도 앞으로 숙이셔서 자꾸 디스크를 튀어나오게 하지 마시고 네. 배를 내미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까치발 드시고 배 미는 자세를 꾸준히 유지를 하십시오. 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해볼 수 있는 맞습니다, 자세예요. 맞습니다. 이것만으로 한 6개월 정도 하시면은 수술하지 않고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건 뭐 예. 그냥 한번 6개월 속는 셈 치고 해보시라고 진료실에서 꼭 말씀드리면 네. 나중에 대개는 좋아져서 오시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디스크의 문제, 협착증에서 발생한 디스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겠고요. 네, 자 이건 이제 평소에 저희가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고 그렇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협착증이 앞뒤가 좁아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앞쪽의 디스크는 이런 올바른 자세, 배 미는 자세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뒤쪽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 왼쪽에 정상 디스크일 때는 체중의 거의 92%가 다 디스크에 실립니다. 그래서 정상 디스크는 거의 이 체중의 92%를 디스크가 받는데요. 협착이 있거나 협착증이 있어서 디스크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체중의 한 60%만 디스크가 담당하고 뒤쪽의 후 관절이 체중의 무려 40%를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8%만 담당하던 후 관절이 체중의 40%를 받기 때문에 네. 후 관절, 뒤쪽 관절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쪽 망가진 관절을 치료를 해야지만 협착증의 증상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네. 한번 이 연구를 또 해봤어요. 얼마나 이 후관절 통증이 많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협착증 있는 분들의 한 절반 이상,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이런 후관절 병변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돼 있고요. 따라서 이 후관절 강화술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네. 협착증에서 무리가 되는 뒤쪽 관절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그런 약제를 주입을 합니다. 뭐 증식 치료제도 되겠고요. 네. 이 조직을 강화하는 여러 치료제를 주입을 해서 이 뒤쪽에 이 척추를 지탱하는 후 관절의 재생맥 강화를 촉진하는 그런 시술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까지 저희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희수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